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 이후에 알려지지 않은 통신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블룸버그에서 트럼프와 푸틴은 젤렌스키의 후임으로 세 사람의 후보자 명단을 서로 의논하였다. 그리고 트럼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어느 영토까지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지도를 서로 건네었고, 또 분쟁은 이러한 그 우크라이나 분쟁이 언제쯤 종식될지에 대한 시점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푸틴에게 어떠한 그 비밀 약속을 하였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이러한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푸틴과의 회담 이후에 유럽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키예프에 대한 안보에 대해서 보장하겠다, 미국이 그러한 의사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번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유럽에 대해서 신속한 평화협정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그래서 유럽에 제안한 내용은 젤렌스키가 돈바스 전체를 러시아에 넘기겠다는 데 동의한다면 푸틴은 그러면 그 다른 지역에서 현 전선에서 휴전을 제안할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겠다, 침공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확실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뉴욕타임즈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과거에 푸틴과의 대면 전에는 만일 푸틴과 합의가 안 되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는데, 푸틴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는 이러한 입장을 번복했다. 여기에 대해서 유럽은 실망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워싱턴의 일관성 없는 노선에 불만이 증대하고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키예프의 나토 방식은 아니지만 미국이 개입하는 집단 방위 체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을 제안하였다. 또한 푸틴은 추가로 러시아의 공식 언어를 키예프에서 인정할 것, 그 다음 정교회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것, 이런 것들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내용이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와 푸틴 회동 전에 서방 미디어에서 나와 있는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어디까지 트럼프가 양보할 것이냐, 러시아에 넘길 것이냐, 이러한 내용의 기사 중에서 제3안이 있었습니다. 이 3안은 신생 4개주를 모두 러시아가 귀속하고 나토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물러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정권도 교체해야 되고 러시아어와 정교회 활동이 보장되는 그야말로 러시아 쪽에 완전히 유리한 이러한 영토 반환 조건이 제3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우크라이나가 오데사 등 흑해 연안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제4안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안은 이 그림에 보듯이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하고 헤르손은 우크라이나가 확실히 장악을 하고 나머지 3개 지역은 러시아 소유로 가자. 이렇게 아마 트럼프가 제안을 하고 푸틴과 합의할 것이다 라는 제4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 푸틴과 트럼프의 회담 이후에는 제2안이었던 소위 유럽에도 유리하고 미국에도 유리한 도네츠크 지역만 러시아로 귀속하자. 그러니까 도네츠크 지역에서 현재 전선이 치열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는 철수를 하라.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는 현 전선에서 휴전을 할 것이다. 신생 4개주 영토를 고집하지도 않고 현 전선에서 일단 휴전을 하겠다. 이것이 푸틴의 평화협정안입니다. 이렇게 푸틴은 대거 양보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제시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상당히 만족한 입장으로 이 제안을 억셉트했다 하는 내용이 현재 슬슬 언론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그 푸틴의 제안에는 추가로 우크라이나나 유럽에 대해서 침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공약을 러시아의 의회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공식적인 문서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현재 푸틴의 대거 양보로 트럼프는 이러한 푸틴의 제안에 합의를 하고 회담을 끝마쳤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담이 끝마친 이후 트럼프는 실질적으로 서방과 우크라이나에 전화를 걸어서 내일 젤렌스키는 미국으로 갑니다. 그다음 유럽에서도 누가 참석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면서 트럼프는 자기의 입장을 주장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럽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주장한 즉각적인 휴전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평화조약의 입장에서 돈바스에서의 우크라이나군 후퇴, 또 일부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군 영토를 교환,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의 현 전선에서의 전선 고착, 휴전, 이런 식의 평화안에 대해서 트럼프는 강력히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것을 주장하면서 8월 22일에는 소위 그 푸틴, 젤렌스키, 트럼프의 3자 회담을 열자라고 굉장히 평화협정 스케줄을 앞당기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8월 16일 어제 푸틴은 전체 강요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의 협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전체 국민의 컨센서스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러시아의 일부 국민은 상당히 거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돈바스만 러시아 영토라고 나머지 신생 4개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휴전이 되면 다시 또 분쟁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우려를 러시아에서 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임에는 쇼이구, 또 메드베제프, 그다음 국회의 두마 의장, 이 두마 의장은 어제 그제 북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8.15 경축일 날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돌아오자마자 이번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리도 여기 참석했습니다. 또 러시아 안보위원장도 참석하고, 또 러시아의 그 FSB, 그다음 러시아의 그 참모총장도 여기 지금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어제는 러시아의 실질적인 모든 그 책임자들이 모여서 푸틴과 트럼프의 회담 이후에 방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오늘 좀 정식적으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요 지금 신문을 보면은 요거는 악시오스라는 뉴스 매체인데 트럼프가 월요일 날 워싱턴에서 젤렌스키와 유럽 정상들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8월 22일에는 푸틴, 젤렌스키, 트럼프가 3자 회담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좀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CNN에서는 트럼프가 푸틴과 회담한 이후에 유럽의 즉각 휴전 제의보다는 러시아에서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평화협정에는 나토, 북대서양조약 5조와 유사하게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마 이것은 푸틴과 협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와 키예프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러한 그 안보 보장을 할 것이며, 여기에 나토는 이러한 안보 보장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CNN에서 다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워싱턴의 갑작스러운 그 태도 변화가 우크라이나에는 불안감과 배신감을 조장시키고 있다. 트럼프가 회담 전에 푸틴을 압박해서 어떤 양보를 얻겠다는 내용과 달리 회담 이후에는 푸틴 입장에 동조하는 것 같다. 결국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전쟁을 정당하게 종식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계속해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하기를 종종 그 지켜지지 않는 휴전보다는 전쟁 종식을 시킬 만한 평화협정을 자기는 선호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실행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푸틴과 회담 후 트럼프는 이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추가 제재,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러시아는 그 특성상 이렇게 서면으로 약속하면 그걸 지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거의
일부 러시아 국민 사이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전선이 곧 휴전이 영구 평화회담으로 고착화돼서 신생사계주의 나머지 지역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일단 러시아는 실리를 취득하자.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 이것도 인명피해를 최소한 수준에서 장악한 다음에 유럽이나 젤렌스키에서 또다시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는 이런 합의사항보다는 다시 신생 3개주에 대해서 또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푸틴의 제안은 아주 실리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여론도 러시아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합의가 유럽의 거래상들이라고 합니다. 소위 그 유럽의 이권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들이라든가 다국적 그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그 거래상들에게는 만족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이 도네츠크 지역에는 그 영토가 지하 광물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지하 광물을 전쟁 없이 그대로 러시아에 넘겨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반대가 있고 또 이런 반대 이유로 이렇게 우크라이나 영토를 넘기는 것은 우크라이나 헌법을 위반하니까 국민 투표를 거쳐서 헌법을 고치든가 해야 된다라고 트럼프의 제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이러한 트럼프의 제안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젤렌스키는 트럼프와 회담 후 젤렌스키 입장이 바뀌지 않겠나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발틱 3국과 북해 연안 국가들이 총 8개국입니다. 공동성명을 냅니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며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이 발틱과 북해 연안 국가는 상당히 지금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2027년에 28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강력하게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국경 지역의 방어 조서를 현재 강화하고 있으며 나토와의 군사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내용은 이번 푸틴과 트럼프의 회담 때 미국의 메이저 석유 재벌입니다. 대메이저 기업입니다. 엑손모빌이 러시아의 로스네프트와 합작을 해서 유전 개발을 한 그 지역이 있습니다. 러시아 어느 지역인지. 근데 여기에서 엑손모빌에 대한 지분을 인정한다 하는 인정서에 푸틴이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어제 모임에서 미국의 석유 메이저와 러시아의 석유 기업이 이렇게 협정서에 조인한 것을 최종 승인하는 것을 푸틴이 사인을 했다는 내용도 일부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푸틴은 젤렌스키를 향해서 러시아와 돈바스 영토를 넘겨주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라라는 압력을 지금 젤렌스키와 유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똘똘 뭉쳐서 트럼프의 제안을 승인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러시아와의 전쟁을 계속하자 이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2027년 8년도에는 재무장을 강화해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면서 전쟁에 대비한다는 이러한 입장인데 현재 트럼프가 과연 얼마만큼 유럽의 국가들의 트럼프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유럽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없다면 젤렌스키를 또한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위치가 미국의 패권 국가의 위치가 점점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므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러시아에서 제안한 이러한 양보한 돈바스 지역만에서라도 영토 교환, 이러한 평화 휴전안도 과연 잘 이루어질지 일부 러시아에서는 트럼프의 역량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여론들도 있습니다. 현재 전선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바크롭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증원군이 들어와서 현재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이러한 이미 진출한 지역에서 후퇴한 것은 한 군데도 없고 단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전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의 선전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선 현황에 대해서는 내일 정확하게 별도로 영상으로 제작해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